까이까이 까고 까는 남자 까까로또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 시간에 찰리님께 감사의 인사를 부탁드린다고 구독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위탁 물건을 빌려주시는 찰리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찰리님께서 그 댓글들을 전부 다 읽어보시고 저에게 대신 감사의 마음을 구독자님들께 전해주셨으면 한다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저 역시 항상 도와주시는 찰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요. 자, 오늘은 다카나이트, 즉 리셀러와 대파리, 국내 피규어업계의 유통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다뤄볼 건데요. 반다이 쪽 계열 유통구조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반다이 쪽 물건을 대표적으로 다루는 두 군데의 회사가 있죠. 하나는 전국에 지점을 데리고 있는 한국 반다이라고 할 수 있는 G사가 첫 번째, 그리고 닌텐도라든지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업, 거기에 더해서 제일복권이나 경품 등을 사업으로 굴리고 있는 D사가 두 번째입니다. 두 회사의 성향이나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두 회사가 대한민국 반다이 쪽 물건들을 정식 유통하는 가장 큰 두 업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찰제로 운영을 합니다. 설사 물건의 가치가 발매 전부터 뜨겁게 달아오르더라도 정해진 가격에 팔아요. 자, 문제는 이 밑에서 반다이 제품들을 유통하는 다른 업체들인데, 물론 앞에 말한 D사나 G사를 통해서 물건을 드리는 업체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본 쪽 업체와 다이렉트로 컨택을 해서 물건을 드린다거나 제3의 루트를 통해서 물건을 드리는 업체들도 분명 존재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도는 모든 반다이 물건이 저 두 회사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들어온다고만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유통적인 구조가 한 길로만 절대적으로 의지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 거래처가 있어요. G사와 D사가 서열상으로는 최상이고, 실상은 그 밑에 있는 업체들은 그들에게 반기생한다고 생각해요. 전혀 이쪽으로 물건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반다이 계열 쪽 물건을 판다면 나는 아예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워낙에 이들이 드리는 물량이나 판매하는 가격대를 생각을 하면 영향권 안에 있다는 소리죠. 자, 본격적인 토크! 오늘의 깔거리, 가격 인상에 관해. 자, 돈 문제는 항상 예민하죠. 하지만 이 피규어 업계는 이 가격 인상을 관행으로 생각하고 휘두릅니다. 다른 영업종에서 가격 인상을 하는 업체들의 이런 입장문을 한 번쯤은 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부득이하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들께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만큼 가격을 인상한다는 건 이렇게 대단히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피규어 시장은 이 성향이 다르다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이야기이긴 해요. 그런데 어제까지 2만원이었던 제품이 옆가게에서 3만원으로 올렸다고 내 가게도 3만원짜리 택으로 바꿔치기 하고 고객들에겐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싹 닫아버린단 말이야. 피규어 일할 때도 생각을 했던 건데, 전 이거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가격을 그래 올릴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동네 식당조차도 밥값을 인상을 한다면 고객들 눈치를 보고 입장문을 아까처럼 낸단 말이야. 제가 오너라면 이 인상된 가격의 물건을 처음에 들여올 때 얼마에 판매를 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혹시라도 인상이 되었다면 최소한 가게 카운터 옆에라도 2022년 몇 월 며칠부로 일부 상품이 시세 반영을 하여 얼마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고객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 다양한 제품과 퀄리티 있는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최소한 말이라도 이렇게 해놓는 게 도리 아니겠냐고. 지금까지도 피규어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된 제 귀에도 정말로 많이 들리는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리셀샵 자기들끼리 커뮤니티가 안 돼서 인상된 가격 사실을 실시간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택이 3만원짜리가 붙어 있어서 카운터로 가져갔더니 갑자기 직원이 33,000원이래. 저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가게 관리를 잘 못해서 손님이
가져오신 상품의 가격이 33,000원으로 인상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인상된 가격으로 결제가 가능하실까요? 제일 먼저 고객의 기분을 살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리셀 샵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3,000원 더 주셔야겠는데요? 얼마 더 주셔야겠는데요? 이딴 식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 고객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10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3,000원을 더 지불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으로 변해서 아무래도 기분이 나쁜데 응대도 저딴 식으로 한단 말이야. 이 문제를 이제 그 업체 오너한테 가서 말을 하잖아요. 아이고, 택을 바꿔놨어야지. 직원 탓을 합니다.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게 맞는 영업 태도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런 경우는 장사의 기본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해요. 가격 오류라는 사고가 났는데 추가 금액 청구만 뻔뻔히 하는 태도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하자는 사무적인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정리하자면 난데없는 가격 인상도 참 황당하지만 저런 영업 태도는 도대체 어떤 매뉴얼에서 나온 걸까 싶다는 거죠. 물론 안 그런 샵들도 많지만 제가 경험한 서울 근교에 있는 피규어 리세일 샵들을 직접 다녀본 지인들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마진 우선주의의 영업 태도고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해서 고객 감동을 실현시킬지 직원들을 교육을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 아, 이 사람이 지금 운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차 수리하고 보험 처리하죠. 야! 너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양반아, 사고를 냈으면 미안하단 말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새뿌옇게 젊은 놈이 말이야! 일단 차 수리하세요. 보험 처리해드릴 테니까. 리세일샵의 두 번째 문제, 시가의 이해. 자, 제가 술 좋아하니까 술 안주를 통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안주를 시키려는데 거의 다 정찰제로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메뉴 중에 간혹 눈에 띄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저는 특히 산낙지를 요리해서 나오는 탕탕이라는 메뉴를 대단히 좋아하는데 이 탕탕이들이 거의 다 술집에 들어가 보면 메뉴판 옆에 시가라고 붙어져 있습니다. 시가란 게 뭐냐? 이 물건은 들어온 가격대로 혹은 시세대로, 나쁘게 말하면 이 메뉴는 주인장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음식점에서 이 시가라고 정해놓은 메뉴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계절 음식이거나 그때그때 수확량이 다르기 때문에 희소성에 따라서 가격을 매기겠다는 거지. 왠지 대단히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런데 피규어 리셀샵들의 거의 모든 물건은 앞에 말씀드린 탕탕이처럼 거의 다 시가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가게 주인의 절대 권한이에요. 가격 책정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본의 피규어샵에서 넘어온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예전부터 문제가 크다고 생각했어요. 제 채널을 즐겨보시고 또는 피규어를 수집하시는 수집가 분들은 거의 다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조차도 이해를 해요.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샵이나 개인이나 시세대로 가격을 반영해서 판매를 한다는 게 당연한 문화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적응하고 익숙해진 거죠. 그런데 제가 국전에서 피규어 장사를 할 때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학부모 고객이었는데 애한테 피규어를 사주려고 처음 와갔어. 이런 데를 한 바퀴를 둘러보고 오시더니 물건을 결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건물 안에 있는데도 똑같은 물건이 가게마다 가격이 다 다르네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분은 꼼꼼하신 주부라서 국전을 한 바퀴만 도시고도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바로 상황 파악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신경 안 쓰고 대충 정찰제이겠거니 결제를 대충 하고 다음 가게 가서 충격을 받는 손님들도 있어요. 어라? 2만원 주고 샀는데 옆가게 가니까 17,000원이네? 환불해주세요. 비싸게 결제 받았던 가게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뭐 이런 곳이 다 있나 생각이 들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시장판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업계는 너무 좁아요.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 물건인데 프리미엄이 붙어서 10만원짜리 물건을 내가 팔게 되었어요. 보통 이런 제품들을 팔면 판매자들은 좋아합니다. 마진으로 따지면 500%가 붙은 거잖아요. 신나지? 호구 걸렸구나 그런 생각도 들 거고. 보통 그래서 이런 손님들이 물건을 사기 시작하면 이것저것 막 비싼 것만 추천을 해서 그런 것들만 팔아먹는 판매자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날 매출은 상한가를 찍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주에 와서도 매상을 올려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아무 말 없이 내가 추천해 주는 대로만 사는 고객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면 사람 습성이 참 특이해요. 먹을 거는 안 그러는데 옷이나 뭐 신발 같은 거 있잖아. 물론 오프라인에서는 결제라는 행위만 하는, 사전조사를 하는 철두철미한 스타일의 고객들도 있지. 근데 오프라인에서 사는 사람들은 충동 구매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제가 추천해준 물건 가지고 집에 가시면 뭐 하는지 아세요? 검색해봐. 이미 사온 건데 뒤늦게서야 이 물건의 가치가 어떤지 궁금한 거야. 가격 비교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충격받지. 원래 이게 2만원짜리였는데 저 새끼가 나한테 8만원이나 바가지를 씌웠구나. 아니 그런 거 신경 쓰면 장사를 어떻게 해요? 다들 그렇게 팔고 있는데 우리만 바보같이 장사라고? 팔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피규어 쪽을 잘 아는 사람이 산다면 이런 걸 설명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왔고 그걸 감수하고 구매를 하겠다는 거거든.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산다고 하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프리미엄이 붙었는지, 그리고 그 프리미엄을 납득을 할 수가 있는지, 고객의 의향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걸 감수하고 산다고 했을 때 그때 팔아야 해.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가지고 취미를 접는다면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 피규어 수집 취미를 이어나간다고 쳐봐요. 저처럼 향후 10년을 계속 피규어를 모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잠깐의 매출 때문에 장기적으로 10년을 붙잡아둘 수 있었던 고객을 놓친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내 샵 이름이 까까 피규어라고 쳐볼게요. 이제 저한테 물건 사간 사람이 나름 피규어 수집계에서도 짬밥이 생겨서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쳐봐.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커뮤니티에다가 내가 수집 초창기 때 나한테 사기 쳐먹은 까까 피규어 거기를 생각하면 정말 울분이 터진다. 혹시나 지금 수집 시작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거기 이용하지 마라. 뭐 소설 쓰고 앉았네 이러시겠지. 아니야, 이 바닥 진짜 좁아서 금방금방 퍼져나갑니다. 이미지 스크래치 나는 거 한순간이라고. 저도 친절한 샵들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고객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샵들은 단 한 군데도 보지를 못했어. 이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제 말은 피 붙은 물건을 팔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응대를 하라는 거예요. 손님의 입장에서요. 사장님들 가지고 있는 제품들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갔다면 물건을 잘 만들어준 반다이에게 조금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솔직히 고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성을 노력으로 보여줘야지. 그래야 마진인지 바가지인지 손님의 지갑에서 나온 그 돈을 받았을 때 조금이라도 떳떳하지 않겠어? 지금 시대가 너무 인터넷이 발전돼 있어서 뒤돌아서면 금방 거짓말 뽀록납니다. 당장의 매출보다 사지 않더라도 내 가게 안에 상주하고 있는 손님을 한두 명이라도 더 많이 두는 거, 저는 그게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미지 메이킹. 리셀 샵들이 이미지 메이킹 할 게 뭐가 있냐?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들이 전부 다 이미지 메이킹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해본다고 칩시다. 첫 번째 사람은 직거래를 했는데 커피도 한잔하고 물건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도 나누고 거래를 문제없이 마치고 헤어졌어. 두 번째 사람은 직거래를 하러 왔는데 나 멀리서 왔으니까 대뜸 교통비 빼준다고 생각하고 내고 좀 해줘라. 자, 둘 중에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더 좋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 사람이죠. 돈과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고 내 돈은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상대방과 나눴던 말들, 행동들 불쾌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당연한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리고 이 거래 간에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게 잘 컨트롤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리세일을 하든 그냥 물건을 팔든 간에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피규어 침입판이 엄청 좁다고 버릇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만나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리고 도덕적인 잣대의 엄격함이 유독 사람들은 개인보다 덩치가 더 큰 조직에 가혹하게 들이댄단 말이에요. 사입을 해서 파는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업장 사장님께서는 와, 저 이거 몇 개 사재기했어요 하고 자랑처럼 막 떠들고 다니시던데 이런 게 이미지를 망친다는 거야. 컬렉터들이 그 돈 되는 물건 많이 사입했다
했다고 능력과 애지력을 높게 평가할 것 같아요? 제발 사장님들, 손님들 앞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주접이야 이거. 난 몇 개를 가지고 있다,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태도가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는 거죠. 거기다가 얼굴도 팔려있는 판매자나 사장님들이 건담 베이스 이런 데서 신제품 출시를 한다고 하면 고객들이랑 같이 물건 구하려고 줄도 섭니다. 대놓고 고객들이랑 물건 유치 경쟁을 하는 거예요. 뭐 업체 사장님께서는 한동안 예전에 핫했던 원피스 제1복권 폴포스 카이도우를 단 2장만에 뽑으시고는 아싸 하고 좋아하시고 리액션을 하셨다는데, 저 이거 제가 소장하려고 왔어요. 구멍난 거 메꾸려고 왔어요. 뽑아놓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고객들은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믿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제가 신제품 오픈런 같은 경우는 피규어샵을 일할 때 직접 해보기도 한 건데 얼마나 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건배에서 같은 물건을 사려고 고객이랑 우연히 만났는데 나는 구매에 성공을 했고 고객은 성공을 못했다. 그런데 그 고객이 며칠 후에 내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온다. 그 상황이 얼마나 벙찝니까? 이런 게 반값만 산다는 거야. 이 구입 루트를 떠벌리고 다닌다는 게 내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차라리 대타를 세우고 모르게 하던지. 피부튼 물건을 많이 사입을 하시는 사장님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와 정말 열심히 한다, 부지런하시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일각에서는 저거 피규어 사업 별거 없네, 리셀러랑 크게 다를 것도 없잖아, 점포만 있을 뿐이지, 나도 할 수 있겠다, 우습게 본다고요. 싸게 구해와서 비싸게 파는 행위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리셀 샵들은 원래 성격이 그런 샵들이니까 기존의 컬렉터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상생인데. 근데 오늘 한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리셀 샵 이전에 리셀러들이나 대파리들을 사람들이 욕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 얼마에 나왔는지 뻔히 아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팔아서 이득을 보는 게 잘되기 싫은 심리가 밑에 깔려있어. 그렇다면 최소한 그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손님에게 응대를 해야 돼. 리세일을 하는 게 죄인은 아니지만 프리미엄이 잔뜩 붙었다고 물건을 파는 태도까지 허세가 가득 찬 판매자들이 널렸다고 문제가 일어나는 건 모든 게 태도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바닥에서 이런 행태를 하루 이틀 봐온 것도 아니고 리세일이라는 문화를 인정하고 이해도 해요. 근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영향력을 가진 샵이라면 이 물건의 시세라는 힘을 조금만 더 품위 있게 휘둘렀으면 좋겠어. 한 가지만 했으면 합니다. 아예 백화점들처럼 고개를 뻣뻣이 들고 정찰제를 하면서 서비스를 제대로 하던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양아치같이 장사하던지. 이거는 뭐 친절하고 인심 쓰는 척 하면서 디스카운트를 엄청난 혜택처럼 아가리를 놀리는 장사 방식은 제가 피규어업계에서 일하면서 제일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한 번은 한 사장님이 한 물건을 이거 얼마에 팔았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중고나라에 얼마에 팔고 있으니까 이 정도에 팔면 어떨까요? 하고 제시를 했더니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중고나라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제시한 가격에다가 살을 더 붙이시더라고. 졸라 웃긴 건 이 사장님들도 가격이 싼 메리트 있는 제품들 중고나라가 아니라면서 중고나라에서 사서 그걸 되팔기도 합니다. 사업자라면서 건물 안에 점포 내놓고 온갖 똥폼은 다 잡으면서 고객을 그냥 돈줄로만 생각하고 있는 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했지만 시장보다 같은 물건이라도 백화점을 가는 고객들의 기분이 뭐겠습니까? 이들의 서비스 태도가 절대적은 아니지만 평균적인 질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비싼 돈을 지불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요 피규어 리셀샵들이 지금껏 국내에 이루어 놓은 것들을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랑 침입판에 기여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고 봐요. 하지만 방식은 존중하지 않고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돈과 물건이 거래되는 데 있어서 태도를 이야기한 거야. 저는 돈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한 편 분량 정도 할 이야기가 남았지만 그건 조금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까바!